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4일 목요일 거래가 1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캘리포니아 소재 은행인 페베스트 은행의 위기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위기가 또 이슈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다우지수 오늘 전일 대비 0.8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거의 300포인트 가량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전거래일 대비 0.72%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하락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0.49%, 거의 0.5% 정도 밀리면서 12,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전일 이제 연준은 FOMC를 통해서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하고 또 향후 동결 여지를 열어뒀지만요. 생각보다 은행권 리스크가 심각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위기감을 고조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FOMC 끝나자마자 갑자기 패웨스트 방코프에 관련된 이 부정적인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 폭락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다우존스는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종가가 33,100선을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관련주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은행권 사태 중에서 좀 3대 지수 중에 가장 좋지 않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우의 올해 연저점은 지난 3월 13일 SBB 파산 사태 직후이고요. 당시 연저점은 31,819선입니다. 반면 올해 기록한 고점은 34,303선인데요. 이 올해 고점도 지난해 종가 대비 약 3.5% 정도밖에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네, S&P 500 지수 역시 4,100선을 하회하고 거의 이제 4,050선에 근접한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기술적 전문가들은 S&P 500 지수가 4,000선을 이탈을 하고 3,800선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면서 하방을 열어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월가에는 이제 5월에 팔고 멀리 떠나라, Sell in May and go away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약재 속에서 이제 계절적인 증시 약세 요인까지 겹치면서 좀 주식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미국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 비중을 늘려라라는 권고를 오늘 투자자들에게 전했는데요. 결국 이제 연준이 5%포인트 가량의 급격한 금리 상승을 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세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저렴한 밸류에이션이 낮은 비미국 주식으로 옮겨갈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구성하고 있는 S&P 500 주요 섹터 모두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동산주 그리고 유틸리티주만 상승을 했고요. 금융주가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거대 빅테크라든지 통신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종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유틸리티라든지 필수 소비재와 같은 이런 방어주가 강세를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3대 지수가 오르기는 조금 난망하다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지역은행 위기, 오늘도 주식시장을 또 강타를 했습니다. FOMC 회의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SVB 시그네처, 그리고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극적으로 인수된 퍼스트 리퍼블릭 이후 네 번째 타겟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소재하고 있는 팩웨스트 방코프 은행인데요. 전일 블룸버그 통신은 팩웨스트 방코프의 사진들이 이제 매각을 포함한 전략적인 옵션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미국 경제방송 CNBC 역시 이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을 했고요. 패게스트 뱅커프는 성명문을 발표를 하고 주주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불길하죠. 최근에 계속해서 전략적인 옵션을 검토한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파산 사태로 이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그 공포가 증폭을 했고요. 네, 오늘 페게스트 은행의 주가는 50%가량 급락을 하면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면서 거래가 수차례 중단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패베스트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은행주들도 연달아서 덩달아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퍼스트 호라이즌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33% 정규장에서 급락 마감을 했는데요. 테네시의 지역은행입니다. 지금 퍼스트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지역은행권의 위기와는 관계없는 이슈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원래 미국 대형은행인 TD뱅크와의 인수합병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규제 이슈로 인수합병을 할 수 없겠다라는 내용을 TD 측에서 얘기를 했고 또 주가가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지역은행권 위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이슈이지만 극도의 공포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한 모습입니다. 네, 지역은행에 관련된 이 시장 심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다른 지역은행들도 폭락세 나타냈는데요. 웨스턴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 오늘 주가 38% 폭락했습니다. 웨스턴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3월 말보다 오히려 예금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안도를 시키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외에 자이언스가 12% 급락을 했고요. S&P 지역은행 ETF 같은 경우 오늘 5% 이상 밀렸습니다. 네, 이 ETF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S&P 지역은행 ETF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40% 넘는 폭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은행권의 위기는 퍼스트 리퍼블릭의 인수로도 해결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시장의 심리가 너무 좋지 않고 네, 예금자들이 불안감 때문에 예금을 덩달아 빠른 속도에 뺄 수 있다라는 것이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SVB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약 36시간, 이틀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예금의 75%가 빠져나가는 급속도의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SVB가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휴대폰으로 쉽게 자금 이체가 가능한 지금 같은 상태에서 네, 뱅크런은 오히려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급속도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버틸 수 있는 은행은 그 어느 은행도 없다, 전무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극도로 긴장을 한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월가에서 채권 왕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의 CEO 역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한 지역은행권의 위기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미국 헤지펀드계의 거물 빌 에크먼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빌 에크먼은 이번 지역은행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해결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속도라면 어떤 지역은행도 이번 위기를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패턴인데요. 나쁜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무조건 급락을 합니다. 40%, 50%에서 60%까지 주가가 폭락을 한 이후에 회사는 결국 주가 급락을 감내하지 못하고 전략적인 방안을 찾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말 동안 FDIC가 파산을 처리한다라는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네 은행은 이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런 지역은행 파산 케이스가 더 많이 나온다면 인수 매각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빌 에크먼은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 재무부 그리고 FDIC가 모든 은행의 예금을 보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며 모두가 이제 좀 나락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 전했습니다. 네, 지금 백악관에서도 관련된 언급이 나왔는데요. 오늘 백악관 대변인은 은행주들의 공매도 압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은행권 주식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지면서 정부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은행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방안을 혹시 검토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 전일 한 주요 외신 같은 경우 SEC가 현재 공매도 금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붕괴 이후 지역은행주들에 대한 공매도 잔액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네, 이런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로 하루 전에 5월 FOMC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루 지나고 시장의 반응 점차 더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시장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꺾은 것이 다소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연준이 파월 의장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은행권은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자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이를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시장은 은행권의 위기가 경기를 더욱 냉각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페드는 향후 동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인하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이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패거스트 뱅코크 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에 페드는 결국 긴축보다는 금융 안정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이고 이르면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지금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과 이 연준의 동상이몽이 이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금리 전망치에도 큰 변화가 관측이 됐습니다. 지금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최종 금리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CME에 따르면 6월에도 현 수준과 금리가 똑같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확률이 거의 9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올린 것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다라고 시장 참가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7월부터는 연준이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을 60% 가까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가의 투자기관인 캔터 피츠제럴드의 CEO 역시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당연히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동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상도 없지만 인하도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이 CEO는 진단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 분위기 은행권 우려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애플 실적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시장에 한 줄기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시간 외거래에서 2%가량 오르면서 지금 내일 시장에 미칠 영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의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은 대부분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매출이 생각보다 견조했고요. 팀쿡 애플 CEO 같은 경우도 우리 예상보다 실적이 괜찮았고 애플 아이폰 측면에서 생각하면 생각보다 괜찮았다. 특히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EPS 같은 경우는 1.52달러로 예상치였던 1.43달러 상회를 하고 있고요. 매출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전체적인 매출은 두 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아이폰 매출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맥이라든지 아이패드 등 다른 기타 애플 제품들은 예상보다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애플의 서비스 부분 매출은 예상에 거의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은 향후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 관련 종목들 혼조세 나타냈습니다. 우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플이 거의 1%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시간 외거래에서 이를 그대로 말아 올린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테슬라가 0.3%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구글과 메타 등 통신주는 약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는 0.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은행주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네, 중소형 은행 주가 폭락이 재현이 되면서 대형 은행들 또한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가 3% 이상 밀렸고요. 웰스파고는 5% 가까이 밀렸습니다. 미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주가는 1.3%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크게 움직인 종목입니다. 우선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주가가 28% 폭락을 했는데요.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어닝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또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배당금을 축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가는 폭락을 했고요. 퀄컴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했지만 가이던스와 매출이 부진했습니다. 주가는 7%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커머스 사이트 쇼피파이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네, 이와 더불어서 일부 사업 부문의 분리 또한 발표를 했고요. 주가는 27% 급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 AMD 주가 전체 벤치마크를 이기면서 6%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 주요 외신은 AMD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I 프로세서를 만든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에 대비한 종목이 있습니다. 존슨앤존스의 스핀오프 기업인 캔뷰가 뉴욕 증시에 데뷔를 했는데요. 주가는 22%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대체로 미국 경제 지표는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지난주보다 증가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왔고요. 이는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지난 1분기 비농업 부문의 생산성은 전분기 대비 2.7%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생산성은 줄어든 반면에 고용 비용은 더욱더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유럽 쪽 이슈입니다. 오늘 유럽중앙은행 ECB는 전일 페드에 이어서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ECB는 정책금리를 3%에서 3.25%에서 25bp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폭 자체는 50bp에서 25bp로 베이비 스텝으로 회귀를 한 모습인데요. 네, ECB는 연준과는 달리 향후에도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지금 현재 금리 레벨도 제약적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ECB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ECB 또한 이번 금리 인상으로 7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ECB의 금리 레벨은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산 넘어 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FOMC 직후에 또다시 지역은행권의 위기가 터지면서 뉴욕 증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한국은 휴일인데요. 내일 뉴욕 증시는 5월 5일 정상 거래로 개장을 합니다. 저는 내일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